트렌드 라디오입니다. 11월 긴급하게 추가 소식이 있어서 11월 달 뉴스와 함께 삶에 무조건 도움되는 뉴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온누리 환급 정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니 꼭 체크해 두셔야 하는데요. 지역별로 디지털 온누리 결제액 환급률이 각각 다릅니다. 수도권은 5% 환급한도 1만원, 비수도권은 10% 환급한도 15,000원, 특별재난지역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환급률 15%에 2만원 환급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지역별로 각각 따로 환급 적용이 가능해서 중복 환급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에서 결제하고 특별재난지역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서 결제하면 금액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6만원, 비수도권에서 14만원, 특별재난지역 14만 쓰신 분들은 각각 따로 환급 적용이 되어서 3만 7천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범위와 특별재난지역,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화면을 멈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환급 금액은 화면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유의사항은 상생 페이백으로 지급된 걸로 결제하면 환급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연령 상향 관련 최신 소식입니다. 일단 최근 이성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만남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도 노인 연령 상향에 공감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회장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은석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공개 제안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수명이 70세를 넘는 시대에 65세는 더 이상 의존 인구가 아니라 활동 가능한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통계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말해 65세가 1,000만 명이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가 육박하는데 노인 일자리나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가 되어버리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은석 의원은 만 65세의 노인 연령을 올려서 노인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과 취약 고령층에게 집중하면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정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6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한 세씩만 상향해도 2100년에는 노인 부양률이 형역히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연령 상향에 관한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당사자분들인 어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5세 노인 기준 이제 바꿔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댓글 의견 아이디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겨울철이 다가오기에 보일러, 난방비 절약하는 꿀팁과 취약계층 어르신이 가을 겨울철 받을 만한 에너지 지원금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외출 모드는 진짜 잠깐 외출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외출 모드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에는 유용하지만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출 모드는 보일러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실내 온도가 8에서 10도 이하일 때만 보일러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 모드로 해놓고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버리면 다시 귀가했을 때 실내 온도를 올려야 될 수가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1도로 올리는데 가스비가 7%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집을 비울 게 아니면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현재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은 상태로 해놓고 외출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수 모드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보일러 온수 모드는 저중고 또는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저나 중단계 또는 1, 2단계에 놓고 쓰는 것이 가장 가스비, 난방비 절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일러 온수 온도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30도에서 60도로 제어가 되는데요. 보통 가장 뜨거운 온수는 너무 뜨거워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없고요. 또한 온도를 가장 뜨겁게 해놓고 샤워기나 세면대 수압을 강하게 틀어놓을 경우 가스비가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수 모드는 내가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 적정한 온도 정도만 유지하면 되기에
전화 중단계 또는 1, 2단계에 해두시고 쓰시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모드는 50도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집이 단열이 잘 안 된다면 온돌 모드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설정 모드를 쓰던 온돌 모드를 쓰던 집 환경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외풍이 심하고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은 실내 온도 설정 모드로 맞춰 놓으면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 집안의 훈훈한 공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난방이 계속 이루어져서 난방비가 더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바닥 온도 기준으로 설정되는 온돌 모드를 해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습도를 유지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공기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습도는 40도에서 60도 사이로 유지를 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습도 유지 방법은 가습기 등을 이용해주면 좋지만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 등을 이용해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난방을 오래 틀다 보면 건조해지기 쉬운데 너무 건조한 상태는 피부에도 좋지 않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하게 해줄 수 있으니 습도를 유지해 따뜻함도 유지하면서 건강도 같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옷을 평소보다 한 겹 더 입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이니까 편하게 반팔이나 긴팔 한 장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양말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좀 더 따뜻하게 옷을 한 겹 더 입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난방비 절감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의 경우 단열재를 붙여주거나 외풍 차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쇼핑몰에서 문풍지 등을 구매해 외풍 차단을 해주면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창문에 뽁뽁이만 잘 붙여도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1인 세대 약 29만 원, 2인 세대 약 40만 원, 3인 세대 약 53만 원, 4인 세대 약 7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수급자 또는 아직도 이 혜택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대상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중 1개라도 받는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으로 포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도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니 신청 안 하셨다면 제발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은 하절기는 전기요금, 동절기는 화면의 표에 있는 에너지 중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맘쯤 되면 결핵도 유행을 하는데요. 65세 이상 분들 국가에서 결핵 1회 무료 검진을 해줍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년 홍보를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하니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현재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11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령병 입원 환자를 봤을 때 65세 이상이 60%가 넘으며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는 어르신분들에게 그만큼 심각한 질환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각별히 이런 전염성 호흡기 질병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질병청에서 10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25년, 26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70세 이상은 10월 20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가능한데요. 코로나와 독감 예방주사 동시에 접종안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제가 정부의 스포츠 상품권을 어르신분들께 알려드리게 되면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등록 및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앱 설치부터 내가 받은 스포츠 상품권 등록 방법, 사용 가맹점 찾는 법, 상품권 사용하는 법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트렌드 라디오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상품권을 등록하려면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비플페이 앱은 갤럭시 삼성폰 쓰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아이폰이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앱을 찾아서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앱에 들어가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통해 비플페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화면에 보이시듯 아래 하단에 돋보기 모양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화면처럼 생긴 비플페이 앱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열기를 눌러서 앱을 켜주면 됩니다. 앱을 다 켜셨나요? 화면처럼 생긴 앱을 찾아서 켜도 됩니다. 무튼 앱이 켜지면 이렇게 화면처럼 권한동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냥 확인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플페이에서 알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등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오는데요. 모두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허용 안 하시면 앱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해주시고요.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실명으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휴대폰 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을 입력하고 아래에 인증 문자 받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문자로 6자리 숫자가 올 텐데요. 해당 인증번호를 6자리 입력칸에 입력을 하고 인증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인증번호가 안 온다면 인증번호 재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안 온다면 뒤로 가기 해서 휴대폰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완료를 누르게 되면요. 약관동의 창이 나오는데요. 전체 동의 누르거나 마케팅 수신 동의는 제외하고 필수 동의만 하시고 아래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거래 승인 번호 6자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화면처럼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설치 방법인데요. 비플페이는 지역화폐, 정부에서 주는 쿠폰이나 상품권 쓸 때 용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등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대상자라면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가 옵니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해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카톡이 올 텐데요. 중간에 보시면 선물 핀 번호가 보일 겁니다. 해당 번호를 일단 적어 두세요. 이거 중요하니 꼭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비플페이 앱을 열어주세요. 앱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 공공상품권이라고 보일 텐데요. 그걸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약관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필수라고 적혀 있는 것들 보이시죠? 필수 동의 체크하시고 아래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아래 화면에 선물함 메뉴를 터치해 주시고요. 선물, 쿠폰 등록 메뉴를 눌러 아까 적어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핀번호 입력칸에 본인이 받은 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고요. 아래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내가 받은 금액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화면처럼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거라고 보고요. 시니어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품권 사용 방법과 상품권 사용처를 알아볼 텐데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체육시설에 보면 이렇게 제로페이 QR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치해둔 비플페이 앱을 열어주시고요. 공공상품권 메뉴를 터치해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옆에 결제하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QR코드 모양인데 그걸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면 화면처럼 QR코드를 찍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매장에 QR코드를 찍고 결제하거나 아니면은 하단의 바코드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 매장에서 바코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직원에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를 찍으신 분들은 화면처럼 이렇게 금액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설정해둔 결제 승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해당 스포츠 상품권이 사용이 됩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결제 완료 창이 뜨게 되니 결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사용 방법이고요. 다음은 스포츠 상품권 주변 사용 가맹점 찾는 방법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용한지 알아야 하니까요. 찾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일단 스마트폰에 제로페이맵 어플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삼성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 앱에 들어가서 제로페이맵 어플을 검색을 해주세요. 제로페이맵 어플의 경우 화면처럼 생겼습니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끝났다면 열기를 눌러서 해당 앱을 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국 국적 사용자입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들어가면 제로페이 맵이 나오는데요. 그냥 지도이고요. 여기서 내가 스포츠 상품권 사용할 매장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내 위치 주변, 우리 집 주변 지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보일 텐데요. 요걸 누르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처가 모두 다 뜹니다. 만약 이게 안 보이신다면 상품권 바우처 메뉴를 누르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거나 해당 사용 가능 매장을 터치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할 지역이 사용 매장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상품권 사용처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메인 화면에서 사용처 리스트라고 보일 텐데요. 사용처 리스트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면 주소와 지역구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입력을 하면 화면처럼 해당 지역의 수십 개 이상의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매장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하는 방법은 다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트렌드 라디오에서 최대한 쉽게 어르신분들이 어르신 상품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유튜브 정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국 단위로 신청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스마트폰 신청도 있고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센터 신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신청하려고 주민센터 가신 분들이 있던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못하니 영상 내용을 꼭 봐주세요. 일단 신청 전화를 하던지 모바일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꼭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을 하셔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링크가 나오는데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들어가시면 화면에 어르신 상품권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주소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지역과 소속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선택지에 없는 지자체는 예산 확보 중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다음을 누르시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에서 전체 약관 모두 동의를 하셔도 되고 읽어보시고 동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 간단한 신청 대상자가 나오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간편 인증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카카오 네이버 패스 또는 은행 인증서가 있으시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자 인증을 원하신다면 문자 인증을 누르고 이름 적으시고 휴대폰 적으시고 문자 전송을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번호가 올 겁니다. 그때 인증번호를 적으시고 인증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화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듯 1551-9998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 신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